박두진의 해입니다. 자, 박두진 시인의 이 해와 같은 시는 일단은 박두진 시는 박두진을 하지 말고요. 이 해와 관련된 시요. 해와 유사한 시가 있는데 해 말고도요. 향연, 예? 청산도, 예? 그 다음에 뭐 어서 너는 오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서 너는 오너라. 뭐 이런 류의 시들이 있는데 이 시들이 다 목적이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요. 일단 산문시예요. 산문시고 주제도 똑같습니다. 주제 똑같은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은 뭐냐면 광복이죠. 해방. 이 광복의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광복의 희망과 함께 결국 뭐냐면요. 어떤 그 민족의 화합이요. 민족의 화합, 공동체 의식인데 민족의 화합을 소망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의지요. 예, 이런 것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기법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산문시니까는 이제 뭐냐면 행구분은 안 되고 문장 단위로 끊어지게 돼 있는데 되게 이제 이런 류의 시들을 보게 되면요. 이 뭐야 호흡을 빨리 가져와요. 산문시까지 호흡이 빠른데 빠른 호흡이에요. 빨리 읽어야지 일단 뭐예요? 경쾌하게 빠른 호흡을 통해서 그쵸? 빠른 호흡을 통해서 나름대로 뭐냐면 이제 뭐냐면은 그 역동적인 분위기, 힘차고 역동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빠른 호흡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열거, 반복, 뭐 이런 것들을 써요. 예, 대구 이런 것들을 쓰고요. 예, 여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과거 일제강점기잖아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위해서 결국 뭐예요?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일단 특징입니다. 여기 해, 향연, 청산도, 어선어노라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해만 이제 이틀 안에서 분석을 하면 나머지 나중에 향연, 청산도, 어선어노라, 해2, 해3, 해4 이러면 돼요 그냥. 예, 내용상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작품을 보면 벌써 나오죠. 해야 소사라 하고 뭐가 나와요? 반복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반복이 사용되는데 해를 모았어요. 해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해야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의인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해야라고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냐면 도노법이라고 해요. 도노법. 알았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반복법. 두 번 반복하고 있죠? 자, 맑게 씻은 얼굴 고운해야 소사라 했어요. 자, 해가 얼굴이 있대요. 맞습니까? 또 뭐예요? 의인법이에요. 산 넘어서 이렇게 반복이 사용되고 있어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이제. 어둠을 살라먹고는 결국 뭐냐면 어떤 시대 현실의 극복을 얘기하는 거죠. 현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애띵 얼굴, 이글이글 이런 의태어가 나오는데 자 이런 음성 상징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 음성 상징은 일단 기본적으로 운율적인 기능이 있고 또 하나가 의미적인 기능이 있는 거죠. 운율적인 기능은 당연히 뭐 그냥 운율감 형성해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의미적인 기능은 이글이글이란 말은 그걸 상상을 하세요. 상상을 하면 결국 뭐냐면 나름대로 뭐예요? 생명력, 뭐 생명성, 뭐 이런 의미가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복 이후에 어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생명성 있는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성을 통해서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달밤이 싫어하고 나와 있으면 결국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달밤, 눈물 같은 골짜기 맞습니까? 요거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야 이뜰 요게 나오는데 요것들은 다 마이너스죠. 부정적인 겁니다. 어둠의 이미지랑 관계가 되고요. 예, 이것들은 다 하나같이 뭐랑 해랑 대립적인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예. 그리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해야 고운해야 네가 오면 네가 사오면 하고 나오는데 네가라는 말은 네가 이런 뜻이에요. 유가 컴하면 나는 청산이 좋아라. 헐헐헐 기술 치는 청산이 좋아라. 또 헐헐헐도 여기 나오는 이글이글처럼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왜 의태어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또 역동성을 지녀요. 막 날개를 팍팍팍 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는 거니까 요것도 헐헐헐 기술 치는 결국 뭐예요? 상당히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서 결국 마찬가지로 또 생명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생명성이 또 뭐예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 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 청산은 결국 뭐야?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 공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현실은 끝났어. 이 현실을 극복한 공간이니까 이상적 공간이 나오는 거고 이제 이상적 공간이 결국 뭐야? 현실화될 날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응축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청산이 조화라가 되는 겁니다. 자, 사슴을 따라 양지로. 양지란 말은 이제 해가 비치는 곳이니까요. 맞습니까? 자,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하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뭐야? 칙범을 만나면 칙범과 놀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쵸? 이게 서로 논다라는 말은 야 놀고 있네 이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화합, 친화.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 이런 민족 간의 화합과 친하죠. 사실은 이제 칙범과 사슴인데, 사슴과 칙범이면은 사슴은 도망가고 칙범은 뭐예요? 쫓아가서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국 뭐냐? 어떤 둘 사이에 결국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원래는 갈등 관계가 돼야 되는데요. 맞습니까? 그렇죠? 갈등 관계에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조화 관계로, 화합 관계로, 맞습니까? 조화 관계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갈등 관계에 있었던 게 결국은 뭐냐면 과거, 일제 강점기의 모습이었다고 한다. 우리 민족끼리도 결국 뭐냐면 어떤 약육강식, 가해자와 피해자, 맞습니까? 강자와 약자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일단 뭐냐면 현재는 강자와 약자 구분 없이 모두 같이 강자는 약자를 좀 보호해주고 약자는 강자에게 좀 양보하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려 살자. 뭐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요. 꽃도 새도 짐승도 한자리에 앉아라고 돼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민족의 화합, 민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쵸? 워이 이번엔 또 뭐예요? 음성상중에서도 의성어가 사용되고 있죠. 이 의성어도 마찬가지로 운율적인 요소와 함께 의미적으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신났어,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해가 된다면, 여기서 나오는 이 의성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는 결국 뭐냐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 어떤 희망을 통해서, 그쵸? 예, 희망적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 워이가 일종의 감탄사처럼도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은 얘는 뭐예요? 예, 관조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뭐가 되는 거냐, 아니라 영탄적인 태도. 격앙된 태도라고 합니다. 흥분된 태도를 우리가 격앙됐다고 하거든요. 격앙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치. 예. 그래서 이 글은요, 이 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시는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는 말 나오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당연히 틀려요. 이 글은 감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흥분이 되니까 했던 말도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고운해야 해야 솟아라 이런 말도 나오고 워이도 나오고 칙범을 따라 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흥분 상태에 놓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나는 동사를 흥분하죠? 재미없네. 자, 아무튼 간에. 자,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앳되고 고운 날인데 앳되고란 말은 앳됐다란 말은 이렇게 어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순수하단 말인데 이런 세상이 36년 만에 처음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몇몇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처음 맞이해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앳되고 고운 날이란 말은 결국 뭐냐면 처음 맞는 세상. 처음 맞는 세상. 고운 날이니까 결국 뭐냐면 희망찬 세상. 이라는 의미를 요 자체만으로 지니고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 결국 뭐냐면은 모두 불러 한자리에 앉아있는 거니까 결국 뭐예요? 화합의 공동체. 그쵸? 민족 공동체, 화합의 공동체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우리 민족은 계급사회, 조선시대 때는 계급사회였고 일제강점기도 마치 친일파와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 사이에 계급사회였고 이러는데 이 민족이라는 이 이름 하에 모두 다 같이 뭉칠 수 있는 처음 맞는 세계 그것으로 해서 희망의 세계를 한번 마음껏 누려보리라라는 게 결국 뭐냐면 소망과 의지를 끝으로 이 시는 끝이 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의 종결령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재밌는 게 이 시는 해야 솟아라 하고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명령형이 사용되고 있고 조아라라는 말인데 여러분들 이게 조아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형용사 다음에 잡아봐 솟아라처럼 여기 보면 솟아라처럼 동사 다음에 동사 어간 다음에 아라가 붙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명령형이 돼요. 그런데 얘처럼 좋다라는 말은 형용사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 어간 다음에 아라가 붙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감탄형이 될 거예요. 감탄형. 그러니까 명령형과 감탄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놀고 이렇게 연결형이 되고 결국 이제 뭐가 사용되는 거냐면 누려버리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이제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는 미래 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형 종결어미 그 다음에 감탄 종결어미를 통해서 결국 의지. 자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명령형과 여기까지 간단히 메모할게요. 명령형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의지와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명령형과 감탄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탄형. 을 통해서 좀 느려졌네요. 자, 이걸 통해서, 요 두 개를 통해서 결국 뭐냐면 영탄적 어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탄적 어조를 형성한다는 말이 결국은 뭘 의미하냐면, 뭐랑 상반되는 거냐면, 감정 절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박두진의 해라는 시였습니다.